자, 안녕하세요. 지금 보시는 프로그램은 애프터 이펙트 2024 버전입니다. 제일 처음 애프터 이펙트를 열었으면은 지금 이렇게 UI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쪽에 프로젝트 패널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컴포지션 패널이 보입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에는 타임라인 패널입니다. 이 세 개의 패널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여기 있는 패널은 선택적으로 활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당장은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크게 신경은 안 쓰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단에 툴바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주로 쓰는 기능들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여기 셀렉션 툴이 이렇게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프로젝트 창의 역할, 그 다음에 컴포지션 패널의 역할, 그 다음에 타임라인 패널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프로젝트는 파일을 불러오는 역할을 합니다. 즉 여기에서 어떤 작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소스를 불러오는 역할을 합니다. 한번 불러와 보겠습니다. 프로젝트 패널에서 이렇게 활성화를 해놓고 이 빈 공간을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이렇게 더블 클릭하면은 탐색기와 비슷한 형태의 창이 뜹니다. 여기에서 필요한 이미지를 가지고 오면 되겠죠. 감, 과일, 바나나, 사과 여러 개를 선택하려면은 컨트롤 키를 누르고 선택을 하면 되겠습니다. 또는 하나 하고 임포트 바로 해도 상관없지만은 한꺼번에 여러 개를 불러오려면은 컨트롤 키를 누르고 하나씩 선택을 하거나 또는 이렇게 드래그를 해도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4개를 선택하고 임포트를 클릭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이 프로젝트 패널에 4개의 이미지가 불러와졌습니다. 요런 이미지들이 이제 소스로 사용되는 거죠. 소스로 사용되는데 이 애프터 이펙트에서는 이것을 푸티지라고 합니다. 푸티지라는 용어로서 이런 소스를 불러 호칭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감 클릭하면은 감 그림이 조그맣게 보이고 이 그림의 이미지 사이즈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바나나도 마찬가지겠죠. 그 다음에 과일 여기 1280, 853이라는 크기고요. 사과도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이미지 소스를 불러온 다음에 이것을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컴포지션 창에서 작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여기 New Composition이라고 되어 있죠. 이것은 이제 작업창인데 새로운 작업창을 만든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New Composition을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New Composition을 클릭하면은 컴포지션 세팅이라는 메뉴가 나타납니다. 컴포지션 네임을 정할 수 있고요. 자, 1일차라고 제가 제목을 한번 넣어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미지의 작업창의 크기입니다. 1280720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클릭을 한번 프리셋을 클릭을 해보면은요, HD 사이즈 좀 더 큰 사이즈죠. 그 다음에 HD TV 사이즈 1280-720 이렇게 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큰 사이즈로 해도 되는데 지금은 큰 사이즈가 필요 없기 때문에 1280-720으로 세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택이 만약에 다른 걸로 되어 있으면은 프리셋을 클릭하고 HD TV 1280-720 29.97 fps를 선택을 해주고 그러면 자동으로 가로 세로의 크기가 1280-720으로 이렇게 세팅이 됩니다. 그 다음에 프레임 레이트라는 것은 조금 어려운 개념이 될 수도 있는데 1초에 몇 장의 그림이 지나가느냐라는 겁니다. 비슷한 이미지들을 짧은 시간에 아주 많이 연속적으로 보여주면 마치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을 이제 프레임 레이트라고 하는데 1초에 거의 30장에 가까운 이미지들이 지나가게끔 해서 마치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듀레이션이라는 것이 중요한데
여기 시간, 그 다음에 분, 초, 프레임 이런 단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는 지금 이게 4초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만약에 500이라고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자, 500을 입력을 하면은, 자, 500 입력하고 제가 빈 공간을 눌렀습니다. 클릭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5초가 설정이 됐죠. 5초를 일단 설정을 하겠습니다. 어떤 작업 공간의 길이가 5초라는 거죠.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컬러는 배경 색깔을 말하는 겁니다. 요거는 너무 흰색보다는 클릭해서 살짝 컬러가 있는 형태로 하늘 색깔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컴포지션 세팅이 끝났고요. 오케이 누르면은 작업창이 만들어진 겁니다. 작업창이. 그리고 여기 1일차라고 작업창의 이름이 나타났죠. 그리고 하단에는 타임라인이라고 해서 시간을 조절하고 작업을 실제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컴포지션은 작업한 결과물이 보이는 역할을 주로 하고요. 작업은 주로 이 하단에서 합니다. 그리고 불러온 소스들은 프로젝트 창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컴포지션을 만드니까 여기 아이콘 모양이 하나 생기면서 1일차라고 만들어져 있죠. 여기 이제 컴포지션의 아이콘은 불러온 이미지 소스의 아이콘과 조금 모양이 다릅니다. 차별화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컴포지션을 만들면은 이런 모양의 필름 모양의 아이콘이 생성이 된다고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미지를 한번 불러와 보겠습니다. 즉 이 작업창에다가 드랍을 하면 되는데 감 그림을 제가 이렇게 드래그해서 이 타임라인에다가 이렇게 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놓으면은 이미지가 타임라인 창에 떨어지면서 동시에 이 컴포지션 창에 보여지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작업을 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감이라는 JPG 이미지가 여기 등록이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 우리가 아까 전에 5초를 세팅했기 때문에 5초까지 길이에 시간 배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자, 여기 인디케이터라는 건데 인디케이터를 움직이면은 시간이 흘러가게 됩니다. 여기에서도 흘러가고 여기에서도 흘러갑니다. 요렇게. 자, 여기까지 흘러가면은 30프레임으로 1초와 똑같은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29였는데 한 칸을 더 가면은 30, 즉 1초로 바뀝니다. 그 다음에 1초 20프레임, 1초 29프레임, 2초. 자, 이런 식이 되겠죠. 즉 30프레임이라는 것이 1초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한 프레임이라는 것은 30분의 1초로서 굉장히 짧은 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상에서는 이 1프레임, 2프레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아주 디테일한 단위까지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5초까지가 타임라인에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감 JPG 요 첫 번째 작업 이미지가 이 5초 동안 노출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5초 동안 노출이 되는데 이 바를 우리가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양쪽으로 화살표가 생기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이것을 이동시키면은 그 시간 동안만 첫 번째 이미지가 보이는 겁니다. 즉 10초부터 1초 10프레임까지 10프레임부터 1초 10프레임까지 이미지가 노출이 되는 거죠. 나머지 시간은 어떻게 되느냐? 이 이미지가 안 보이고 백그라운드가 이제 보여지는 거죠.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시간 동안 그림을 보이게 할 것인지 안 보이게 할 것인지를 세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 들어와 있는 이것을 또 애프터 이펙트에서는 레이어라고 합니다. 레이어는 층이라는 뜻인데
가장 상단에 이제 감 레이어가 지금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부티지라고 했었죠. 이미지 소스를 이렇게 감 밑에다가 드랍을 해주면은 감 밑에 바나나의 레이어가 배치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자, 감이 보이는 영역 동안에는 바나나가 안 보이겠죠. 바나나는 감 밑에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감이 보이는 위치 동안에는 안 보이다가 감이 보이지 않는 위치부터, 시간부터 바나나가 보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바나나도 시간을 이렇게 배치를 하면은 30프레임 동안, 즉 1초 동안에는 감이 보이고, 그 다음 1초 동안에는 바나나가 보입니다. 그 다음에 아무것도 배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2초 이후부터는 또 바탕 배경이 보이는 거죠. 이번에는 과일을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자, 과일은 또 3초 동안 위치시키고, 그러면은 감, 바나나, 과일, 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사과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럼 4초가 되겠죠. 이렇게. 자, 이렇게 하면은 감, 바나나, 과일, 사과, 이런 순서대로 이미지가 보일 겁니다. 그럼 제가 이 인디케이터를 직접 이동하지 않고 그냥 키보드에서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플레이를 시켜 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플레이가 되겠죠. 이렇게 플레이가 되면서 4초까지는 이미지가 보이는데, 그 이후에는 그림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늘색 바탕 화면이 백그라운드 색깔이 보이는 겁니다. 여기서부터는 영상이 필요 없겠죠. 그래서 여기까지만 영상으로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 워크 에리어라고 하는데, 이것을 이렇게 당겨 놓습니다. 4초로. 그러면 여기까지만 플레이가 되고, 이 이후에는 플레이가 되지 않습니다. 자, 다시 스페이스 바를 누르면은 이렇게 인디케이터가 플레이 되면서 우리가 원하는 영역만 플레이가 되고 이미지들이 바뀌면서 보여주고 있겠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만들어진 이미지들이 교차로 보이는 요 이미지들이 연결된 것을 영상으로 이제 뽑아내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느냐? 여기 자, 컴포지션에서 Add to Render Queue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클릭을 해줍니다. 클릭을 해주면은 2개, 3개 이렇게 메뉴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거는 안 건드셔도 되고요. 마지막에 여기 있는 메뉴를 클릭을 해서 어디에 저장할 것인가 라는 것을 지정해 줘야 됩니다. 즉 바탕 화면에 이렇게 저장을 제가 할 거고, 이 파일의 이름은 영상인데, 이 영상의 이름은 1일차라는 이름으로 자기 이름을 적겠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파일 형식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mp4라는 형식으로 만들어집니다. 예전에는 AVI가 동영상의 대표적인 형식이었지만, 지금은 유튜브 표준이 mp4라는 동영상 형식입니다. 그래서 mp4로 이렇게 저장을 하겠습니다. 저장. 이렇게 하면은 1일차 이중호 mp4라고 파일이 만들어지고,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겠죠. 어디에 저장했냐면 바탕화면에 저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렌더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렌더 버튼을 누르면은 동영상이 만들어집니다. 자, 이렇게 렌더 버튼을 누르면은 이미지들이 이렇게 지나가는 것을 보셨고요. 한번 지나가면서 동영상이 생성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바탕화면에 들어가 보면은 자, 이렇게 1일차 이중호라는 동영상이 이렇게 만들어진 것을 볼 수 있고요. 이걸 더블 클릭을 하면은 동영상이 이런 식으로 플레이가 됩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은 이렇게 4초짜리 이미지들이 번갈아 가면서 보이는 동영상을 만들게 된 겁니다. 자,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